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 부끄럽다, 남편이 겪은 모든 고통이 다 제 탓이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다,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하다. 윤석열 아내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한답시고 떠들었던 문장입니다. 입장문에 무려 13차례나 남편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김건희의 사과에 대해서 여성학 전문가들은 그의 입장문이 순종과 헌신하는 오래된 여성성과 고정된 성 역할, 그리고 정치인 배우자의 전형성을 확대 재생산하는 또 하나의 나쁜 사례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계도 들고 일어나지요.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경력을 부풀리는 잘못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미 불거진 의혹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JTBC가 1999년도 6월에 김건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논문에서 심각한 표절 정황이 발견이 됐다면서 추상화의 대가인 파울 클레의 작품 세계를 분석을 했는데, 전체 48장 중에 43장에서 남의 것을 베낀 흔적이 나왔다는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습니다. 48장 중에 43장이 남의 것을 베낀 것이면 이게 남의 것이지 내 거라고 볼 수는 없지요. 어떻게 된 게 진짜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단하다 못해 우주 최강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의 김건희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이 있습니다. JTBC는 이 논문이 대학 미술교육학 석사로 미술 전문가로 발돋움하는데 기본이 되었다면서 표절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10% 정도로 나와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김건희가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은 파울 클레 관련 논문 자료 4개를 발견을 했는데, 이 자료들을 파일로 만들어 김건희 논문과 비교할 자료 목록에 추가를 했더니 표절률이 무려 42%나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연속으로 6개 이상 베낀 문장만 표시를 해봤더니 총 48페이지 중에 43페이지에서 표절했던 정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체 382문장 중에서 250문장가량이 같거나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베낀 게 아니라 복사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아서 뭐 놀랍지도 않고 새삼스럽지도 않으실 겁니다. 결국 JTBC 보도에 따르면 최초의 석사 논문 자체가 표절 논문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현재 걷고 있는 지금의 위치는 잘못된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YTN에서도 김건희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김건희가 대학 전공 서적에 번역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 번역에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는 겁니다. 2006년에 발간된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인데, 이 책 속에는 김건희의 박사학위를 지도했던 국민대학교 전순규 교수가 번역을 감수를 했고, 당시 김건희를 포함해서 국민대 박사 과정에 있던 7명이 역자로 참여를 했답니다. 그런데 YTN이 이 책의 영어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를 해봤더니 엉터리 번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책 번역에 함께 참여한 한 교수는 공동역자들이 각각 목자를 나눠서 번역한 것은 맞지만 당시 김건희가 어느 부분을 맡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고, 이에 김건희에게 인터뷰를 통해 물어봤더니 김건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고 그때는 또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냥 좀 그래서 너무너무 많았어요. 강의 나가랴 박사 나가랴 뭐 여러가지 일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때 실력도 많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미흡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 지금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번역이 잘못됐으면은 이제 독자분들이 안 사보시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저한테 지금 물어봐서 어떻게, 없잖아요. 다시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라고 답변을 냈습니다.
자, 잘못은 쿨하게 인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뭐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가 판단을 할 문제랍니다.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참 많지요. 또한 앞서 김건희에게 공개석상에 언제 나설 것이라며 언젠가 뵐 수 있을까요? 나오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라고 물었더니 다소 격양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보팀이나 이런데 앞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조금 저는 좀 하여튼 그랬어요. 갑자기 사람이 말하면 맥락을 끊고 딱 그분만 보도하면요,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에요. 제가 악의적인 걸 너무 많이 당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YTN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하고 또 제가 부족한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부족한 건 제가 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공적인 관심사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제가 결혼도 전에 이거는 공적인 관심사는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공직의 아내가 돼서 그런 것이지 제가 학생 시절에 그냥 너무도 나이도 어렸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국민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말합니다. 물론 판단은 국민들이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스러운 답변 모습에 법 위에 군림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대한민국 갈 길 정말 멀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면서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전의가 불타오릅니다.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은 김건희의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멘탈이다. 자기가 잘못 번역하든 표절을 하든 위조를 하든 보는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취지다. 죄의식이 조금도 없고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사이코패스 같지 않냐? 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김건희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겠지요. 대한민국 도덕과 윤리 그리고 법은 개가 밥 말아먹은 것 같다라는 더러운 기분이 생깁니다. 앞서 숙대 석사 논문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일부 표기가 잘못 부풀려졌다라고 해명을 할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오류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기라고 할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이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민주당은 박범계 장관 압박해야 합니다. 국민의 엄청난 관심사이자 고발까지 되어 있는 사건에 조속히 수사 지휘를 해야 할 텐데 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